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유럽이 역대급 폭설로 신음하면서 우리나라도 눈폭탄이 쏟아지는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날씨부터 좀 살펴보죠. 지난주에 북극 한파로 아주 시달렸는데 이번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난주부터는 추위가 이맘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하는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0도 선까지도 훌쩍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하 13도, 바람 때문에 체감하기에는 영하 30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파가 네. 찾아왔다, 한겨울이다라고 하는 이제 정의는 보통 추운 날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기상학적으로는 낮에도 영하권에 맴돌 때 그때를 한겨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예.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도 추웠지만 낮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영하 0.5도에 머무르면서 거의 뭐 한겨울에 해당되는 추위가 나타났는데 예. 사실 이런 추위는 주말 동안에 제자리를 되찾았고 이번 주는 거의 영상권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혹시 좀 날씨를 보면 추울 때는 평년 기온보다 더 추운 것 같고 또 날이 풀릴 때는 평년 기온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너를 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예. 3일 동안 추우면은 그렇죠. 4일 동안 따뜻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나타나는 기후 특성이기는 한데요. 예. 네.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이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이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일자의 형태라고 하면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널뛰기를 하더라도 이 선 안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을 갖는 수준 안에서의 널뛰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 그러니까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에서 한 1, 2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네. 하더라도 예. 속 깊게 들여다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 마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다가올 겨울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겨울을 이제 네. 뭐 겨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절이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의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겨울이 진짜 따뜻할지 우리나라는 어떨지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5월부터죠. 엘니뇨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네. 이제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들었죠. 겁니다. 예. 적도 북구의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것을 엘니뇨라고 하는데 보통 뭐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2년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인데 예. 문제는 그 온도의 폭과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전 지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일 경우에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0.2도 정도 오릅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일 경우가 일반적인 엘니뇨인데 예. 지난 5월 달에 시작된 엘니뇨가 이제는 11월과 12월에 이제 피크 시점을 맞이를 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들 지역의 기온이 1.8도 올랐거든요. 보통 한 1.5도 높았을 때를 강한 엘니뇨라고 하고 2도 이상 올랐을 경우를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 지구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 전반적으로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강수량도 많고 따뜻한 기온을 보이는 게 보통적인 성질이지만 네. 그 안에가 한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파 못지않은 이례적인 굉장히 더운 네. 겨울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엘니뇨에 의한 극단적인 기후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서 보셨지만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이제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것도 엘니뇨의 영향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들 지역에 지금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5cm의 눈이 내렸는데 적설 관측을 한 193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쌓인 눈의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저희가 지난주에 겪었던 그런 북극의 기본적으로 북극의 한기의 성질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처럼 이들 네. 지역도 결국에 북극의 한기를 감싸고 막고 돌고 있는 제트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직접적으로 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추이가 나타났는데요. 네. 이 많은 눈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보셨던 리포트 영상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지금 피해들이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부 유럽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도 때이른 한파, 폭설,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들 지역도 계속 영하의 기온, 그러니까 뭐 추위가 이어졌다가 좀 추운 날씨가 더 네.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 이들 지역에는 그 영하권의 추위보다도 엄청나게 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추위로 인해서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파로 인해서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그런 빙판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네. 교통사고 등의 예. 많은 피해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고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는 굉장히 폭염으로 고생을 했고 이번 겨울에는 폭설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과 폭설의 상관관계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뭐 엘니뇨, 라니냐 못지않게 네. 제트기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전 지구의 그런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위도 부근의 온도와 네. 극지역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북극의 찬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위도 지역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덥다가 서서히 추워지는 그런 안정적인 기후 패턴이 되는데 예. 이 극지역과 저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극지역의 네.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 속도가 4배 정도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빙의 면적이 굉장히 녹을수록 북극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가 무너지게 되면서 제트기류에 갖춰져 있던 찬 공기가 심하게 내려온 지역은 한파가,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적도 부근의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 게 지구 온난화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제 네. 그림에도 쭉 나왔었잖아요. 이제 뮌헨 지역이라는 게 네. 유럽의 이제 폭설 얘기는데 걱정은 이제 우리나라 유럽처럼 역대급 폭설이 올 겨울에 오냐 이건데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아직 12월을 맞지 않았는데도 네. 이런 추위가 11월 달부터 나타나는 것도 걱정이 됐는데 예. 문제는 기상청은 매달 23일에 3개월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 기상 전망에도 이런 한파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겨울은 포근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즉 이번에 나타난 추위를 상쇄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고온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널뛰게 하는 날씨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피해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런 어떤 고충들, 고민들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